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씩 상승하는데 남은 시간이 이제 5년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 비하인드에서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국회가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또 대구시가 대구 경북 신공항 초과 사업비를 참여 기업에게 우선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소개합니다. 이상원 유수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주요 주제 두 가지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우리 국회의 대응, 그다음에 대구시의 대구신공항 관련 소식 두 가지인데요. 먼저 기후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지난해 내놓은 6차 종합보고서 보면 1.5도씨가 상승하게 되면 아시아,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서 폭우, 홍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일부 산간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식량 안보에도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태우 기자. 네. 지금 이 정부 간 협의체에서 예상했던 내용이 이미 우리나라에는 발생하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고서의 글을 보게 되면은 그냥 막연하지만 위기는 이미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지난해를 보면은 그 포항의 경북의 예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충북 오송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한 해 전으로 가보면 그 포항의 남구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또 참사가 벌어졌고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 그 방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죠. 전 세계가 지구의 그 위기를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2020년대에 태어나는 우리 인류는 앞으로 온도가 4.4도가 올라간 지구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5년을 늘리거나 흘러가는 시간을 더 천천히 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이어야 합니다. 전 부분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것은 그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기후 국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입니다. 그 1.5도씨까지 올라가는데 5년이 남았는데 그 22대 국회의 임기와 거의 겹칩니다. 만약에 이 22대 국회가 이런 아까운 시간을 허투루 버린다면 우리 후세들은 이 22대 국회를 대한민국을 망친 그런 국회로 기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우리 국회가 기후위기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다소 무심했고 그런 만큼 구체적인 어떤 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무능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21대 국회가 뭐 큰 움직임을 보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상우 기자. 네. 그래도 기후 위기에 관심도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의원으로 제법 뭐 국회의원이 됐다고 했는 것 같은데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구체적인 활동 성과들이 없었나요? 네, 일단은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20년 5월 30일에 임기를 시작한 대한민국 21대 국회에서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의된 의안은 26,61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의안은 2.1%에 불과한 571건에 그쳤습니다. 뉴스미는 26,611건 중 기후위기, 탄소 배출, 에너지, 농업, 재난을 키워드로 해서 법안을 선별하고 분석하는 1차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분석에 대한 검증을 거치기 위해서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서 논의를 한 후에 추가로 특별법도 분석을 했습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이 정한 규제를 무력화하고 개발을 촉진해서 각종 특례로 기후위기를 좀 앞당길 여지가 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분석을 통해서 분류된 기후위기 관련 의안은 571건으로 전체 2.1%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71
한 건을 관련 의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건 모든 의안을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 의안이 양면성이 있어서 그 효과를 긍정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명백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을 촉진을 해서 오히려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법안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 중에 571건 중 본회의를 통과해서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안은 107건, 전체 의안의 0.4% 수준이었고요. 대안 반영되어서 입법된 법안을 포함해도 292건에 그쳤습니다. 기후위기는 금세기 임박하고 있는 인류의 가장 큰 위기로 지목되고 있지만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만 놓고 보면은 좀 한가롭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그 기후위기 입법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선 그 대구 경북에는 지역구가 25개가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활동한 국회의원은 27명입니다. 왜냐하면은 곽상도 의원과 홍준표 의원이 중간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27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들의 그 기후위기 관련 입법 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보면 그 이들 27명은 전체 571건에 거친 기후위기 법안 가운데 57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 전체 국회의원 그 정적수가 300명이니까 그 수에 맞게 적당한 양, 딱 그만큼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51건 중 그 5건이 수정을 거쳐서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고 25건이 그 상임위원장의 대안을 걸쳐서 어쨌든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의안 57건을 살펴보면 9건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후 위기를 촉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반기후법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20건은 감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기후 입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꼭 그런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21대 국회 상황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출범하게 될 22대 국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22대 국회는 앞서 이토 기자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게 시간이 딱 겹친단 말이죠. 이번 22대 국회라는 이 소중한 시간을 놓치게 되면 참 어려움을 정말 매일같이 목도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후국회라는 거에 정말 집중해서 새로 기후국회로 거듭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과정을 취재하면서 이상훈 기자 어떤 노력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연구 결과를 좀 하나 소개드리면요. 녹색 전환 연구소 그리고 더 가능 연구소, 로컬 에너지 랩 등이 참여한 기후 정치 바람이 전국 17,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후위기 용어를 많이 알거나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민이 기후 공약을 중심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기후정치 바람은 이들을 기후유권자로 정의를 했고요. 이들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분석을 통해서 기후의제에 대해 알고 민감성이 높으며 기후의제를 중심으로 투표 선택을 하겠다라는 기후유권자와 기후유권자의 선택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기후선거구를 구별을 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기후유권자는 33.5%로 분석이 됐는데 대구와 경북은 각 29.9%, 30.7%로 충북 29.4%, 울산 29.6% 다음으로 낮은 비중입니다. 기후선거구는 전국 17개 시도를 인구 규모, 지리적 인접성, 국회의원 선거구 등을 고려해 67개 권역으로 구분해 시도별로 최소 1개 권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기후선거구로 꼽힌 권역은 대구 중남구, 그리고 경북 영천, 경산, 청도, 고령, 성주 7곳권입니다. 1개 선거구로 묶여있는 대구 중남구는 대구 다른 권역과 비교해 교통 부문의 기후 대응 정책을 선호했고요.
탄소 중립 정책의 산업적 효과에 기대가 큰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홍준표 시장이 추진하는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에 대한 찬반 물음에 대구 다른 3개 권역보다 반대 의견이 더 많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내연 기관차 신규 판매 중단에 찬성하는 의견도 가장 많았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장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 경북의 기후 선거구 권역은 3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그 경산이고요. 두 번째는 영천 청도, 세 번째는 고령 성주 칠곡입니다. 이것은 그 경북의 다른 권역에 비해서 저탄소 농업에 대한 그 공감이 컸었고요. 또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산업적 효과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에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 생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꼽아달라는 물음에 저탄소 농업 전환 정책을 꼽은 응답자가 경북 4개 권역 중 가장 많았고 탄소 중립 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장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28.8%로 가장 많았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하향하는 데 찬성하느냐는 물음에는 55.9%만이 긍정해서 4개 권역 중 가장 비중이 적었습니다. 17개 시도별 기후인식의 특징과 기후선거구를 분석한 건국대학교의 이관우 교수의 말을 빌어보면 삶의 질의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바로 정치적 의제화라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이 있는 기후유권자나 기후선거구가 미세한 부분에서 선거 결과를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기후 국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룰 주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수목적법인의 초과 사업비를 보전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태우 기자, 네. 이 조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대구 경북 신공항을 만들려면은 그 건설 주체가 있어야 하겠죠. 그걸 SPC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은행, 대기업, 건설업체 이런 그 돈 많고 힘 있는 기관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거 대구 경북 신공항이 건설 방식이 기부대 양념입니다. 그 새로 짓는 공항, 그러니까 의성과 군위에 있는 공항을 완전히 다 지은 다음에 그 대구에 지금 있는 동구에 있는 공항을 팔거나 개발을 해서 그 새로운 공항 건설 비용을 거기서 뽑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또 회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참여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구시에 고충이 있었고 또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신공항을 제때에 건설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시는 참여하는 기업이 만약에 손해를 보면 그 국가에 앞서서 대구시가 먼저 이 손해본 그 금액을 모두 메워주는 그런 약속을 하고 그걸 조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공항 만들어서 그 손해본 것을 왜 대구시의 돈으로 채워줘야 하느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어쨌든 대구시 예산으로 채워주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듣고 시민단체들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좀 터무니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반대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상훈 기자. 네. 그래도 대구시는 원하는 대로 이 만들고 이 만들어진 이 조례가 의회에서 그대로 원하는 그대로 통과됐다지요, 수정 없이? 네, 일단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지난 7일 목요일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원안 통과 결정을 했는데요. 조례를 만든 이유를 대구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등을 위해서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고 참여를 독려할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조례안 7조에는 초과 사업비 보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초과 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수 목적 법인에게 초과 사업비를 보존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8조에는 민간 투자 사업 우대라고 하면서 특수 목적 법인에 참여한 기업들의 대구시가 하는 사업에 적극 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다음 9조와 10조를 보면 주변 지역 개발 지원 조항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 대구공항 주변을 개발할 때 다양한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서 개발 제한구역 해제도 포함시켜 놨습니다. 특혜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한 조항들인데 특히 우려가 되는 조항은 초과 사업비 보존입니다. 대구시는 당초에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 때 초과 사업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라는 국가의 부담 의무를 넣으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 조항에 그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SPC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대구시가 먼저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하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주변 지역 개발인데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적극 지원 방법의 하나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항 부지 인근에 개발 제한구역이 100만 평쯤 있는데요. 이걸 풀어서 기업에 개발권을 줘서 돈을 벌게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 핵심적인 게 신공항 사업이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서 성과를 얻고자 하는 탄력을 붙여보겠다는 뜻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자면 뭐 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상황이나 건설 상황을 보면 탄력을 붙이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택한 대구시의 고육책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자칫 의도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 상임위를 통과한 현재 내용대로라면 대구시의 재정 부담과 혼란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야 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토 기자? 네, 그래서 대구경실련은 조례안을 유보하고 그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주장했지만 대구시와 대구시 의회는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금방 이상원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그 대구경실련은 조례가 정한 초과사업비 보전 규정은 특별법이 규정한 그 규정보다 더욱 강하다면서 이 초과사업비 전액을 대구시가 보전한다는 조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초과사업비를 보전하려면 결국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고 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계산이 빠졌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그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그 통합신공항 관련 정책에 관련해서 일체의 검증과 비판을 거부하고 또 적대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일정 부분 대구시 의회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상원 이태호 기자 취재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뉴스비하인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비하인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